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 취차업가 진로 2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업 분석과 스토리텔링 기법인데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취업에 활용하는 방법과 떻게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할때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 한번 그 중견기업을 찾는 사이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일 때 여러분들도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을 준비하시고 그 제가 중견기업을 몇 군데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인의 히든스타를 한번 치면은 이렇게 중견기업들의 어떤 채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견기업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급여가 대기업 못지않은 그러한 중견기업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이 중견기업에서는 회사 전체적인 걸 업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양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한번 이 사람의 히든 스타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셨으면은 그 중에 한 몇 개의 기업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이런 중견기업도 한번 탐색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커리어 히든 챔피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중견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그 중견 강소기업을 탐색을 하고 지금 뽑고 있는지 채용하고 있는지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구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은 기업에 또는 직무를 정한 다음에 어떤 그 기업을 클릭하면 기업에서 그러한 직무를 뽑는 채용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코리아 강소기업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채용 정보가 뜹니다. 예, 잡코리아 강소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채용에 올라왔는지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 채용도 자꾸 미뤄지고 나름대로 걱정이 많으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시를 트라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 분석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한국 기업평가라든지 카인즈라든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매경 이신문, 자플래닛, 웨더스풀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직접 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평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각 기업의 어떤 신용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동아 소시오 홀딩드는 평가가 종료, 뭐 직급, 현재 등급 A2다, 뭐 AAA, BBB 플러스 이렇게 어떤 등급이 좀 신용 등급이 매겨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예, 여기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보령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것을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 채권 정보, 평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신용 등급을 살펴보고 싶으면은 이쪽에 한번 클릭해서 여러분의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카인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치를 어떤 DB를 해서 주요 뉴스라든지 보도자료 이런 걸 갖다가 DB를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자세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검색해 보면은 그런 3년치 정보들이 모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고 있죠. 자, 현대차, 현대커미션 전시작가의 아니카이 선정. 자, 예,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아이고 네, 현대자동차에 뉴스가 4,930건이 나왔어요. 현대차 뭐 투르크메니스탄에 신형버스를 공급하고 있고, 뭐 영국 테이트 모던서 10월 현대차 후원 아니카 전시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죠. 인용문 같은 것을 클릭해도 나오고, 칠신순 10건씩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차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차가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활동 사항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현안정보 시스템을 우수기업 검색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수기업 검색을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경 이 신문도 이렇게 기업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플래넷 자, 여기서 이제는 기업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조의 지금 기업 리뷰가 작성 중이죠. 이렇게 그 장단점 키워드, 맞춤 기업 찾기, 이 차플랜 내에서 이런 기업을 검색할 수 있고, 위더스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도 이런 기업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인즈를 빼놓고는 어떤 내가 그 기업을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업들을 검색하는 거지만, 이 카인즈는 그 내가 구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이트죠. 카인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좀 살펴봐야 될 사이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융감독 전자공시에 이렇게 한국기업평가, 카인즈, 어떤 중소기업 현안정보 시스템, 매경 회사 연감, 여기 천대 대기업 뭐 기업 검색을 하면 빠른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희망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그 직무 분석하고 기업 분석은 필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또 그 기업의 목표나 비전을 알아야 뭐 우리가 지원 동기를 쓴다든지 뭐 일본 자기소개서를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그 관심도는 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본 정보 요 틀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희망 기업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기업의 기본 정보, 기업명, 대표, 기업 형태, 설립일, 계열사,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보시고, 회사의 영역, 그다음에 매출 정보, 영업이익이 5% 미만은 조금 뭐 어려운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직원 현황, 조직도, 뭐 글로벌 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경영 철학이 매우 중요한데요. 비전, 그 기업의 비전, 경영 방침, 핵심 가치가 뭔지, 인재상, 윤리 강령 등, 여기서 이 인재상하고 어떤 비전, 그러니까 목표,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재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요 인재상에 내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회사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요게 그 기업의 인성 덕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통 역량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이러한 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에 대한 활용 방법은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영역은 이런 시장 점유율, 주요 제품, 경쟁사 관계. 자,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와 경쟁사 관계에서 어떻게 사업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회사의 관심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소개, 인사 소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직무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면 좋은데 잘 소개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주요 직무가 뭐가 있는지,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직원 복지, 인사제도, 경력개발제도, 채용 절차. 요 채용 절차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그 기본 조건에 내가 벗어나면 꼭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본 조건에 맞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 기업을 분석하는 이 틀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희망 기업을 두세 개 이렇게 정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분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면은 경영 철학은 창의적 사고에 끝없는 도전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이의 꿈을 실현하다. 자, 여기에 이제 도전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도전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그 경영 철학이면서 인재상에도 나타나죠. 도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 도전이라 하는 것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일을 내가 한번 시도를 해서 이뤘던 사실, 이뤘던 경험,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 스토리로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은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삶의 동반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걸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이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협력, 열정, 창의, 이런 거에 대한 그 경험과 스토리텔링, 이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 기업의 비전 및 인성 역량 스토리는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인 경험을 찾아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찾기 위해서는 그 내가 1학년 때부터 했던 활동들을 전부 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놓고 이거는 도전 정신을 쓰겠다. 이거는 글로벌 마인드를 써야 되겠구나. 이것은 협력, 이거는 어떤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이건 창의성.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전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는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좀 더 구체화되겠죠.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 의지,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사항에 대한 통찰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성 개발, 협력, 타조직 존중, 시너지 제고, 타조직과 방향성 공유, 적극적 협동. 자, 열정, 믿음, 회사와 고객을 위해 업무를 주도적 수행,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창의,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 사고와 행동 실무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거 인재상 정도고, 인재상하고 비전, 그리고 이제 경영 철학 등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경영 이념. 자, 최고의 열정과 열정,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마인드, 고객 만족, 고용 증대를 통한 사회적 기여, 그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경영. 자, 열정과 서비스와 사회 기여, 이게 이제 경영 철학이 되겠죠. 이런 경영 철학으로 해서 내가 실천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비전은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사업. 이게 도대체가 사람 무슨 뜻인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탄을 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고 신뢰받는 기업. 나도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지켰던 어떤 경험담을 만들어서 스토리로 만들고 갖고 있으면 좋겠죠. 또 아름다운 사람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인재상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을 찾기. 자, 그러면 이전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자기가 그 희망하는 기업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기업 탐색을 좀 해봐야 돼요. 아까 중견기업을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인 뭐 노동부에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도 검색을 해보고, 뭐 사람인 그리고 잡코리아 이런 곳에 들어가셔갖고 유휴 구인 업체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무인데, 또 내가 원하는 직무인데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쪽 회사에 한번 회사를 클릭을 해서 어떤 회사인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그런 기업 분석 사이트에 다양하게 검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업 괜찮다라고 하면 그 면접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준비를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는 기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채용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철저히 어떤 그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쓰고 갖고 들어가면 대번 알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없는 애가 뭐 그냥 한번 지원해봤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인 것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절차는 첫 번째 이제 자기 분석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먼저 그 자기 분석은 좀 뒤로 놨어요. 일단은 직무 분석을 했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분석이 끝나면 어떤 직무 역량과 공통 역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성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직무 분석해서 직무 역량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자기 분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한 역량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살펴봐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죠. 또 그 공통 역량, 인재상이죠. 기업의 어떤 공통 역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찾아서 이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역량과 공통 역량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인성을 연계해서 그 회사나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신의 특성 및 경력상과 매칭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경험 스토리 활동을 스토리 활동 찾기. 자, 이걸 찾아야 스토리텔링을 만들 거 아닙니까? 직무 역량과 그 인재성과 관련 있는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를 탐색해 보기.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절차죠. 자, 직무 및 인재 역량 경험 찾기.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으로 쫙 뻗어 나가야 돼요. 팀 프로젝트 주요한 걸 먼저 쓰고, 여기에 세부적인 것이 또 가지쳐 나가겠죠. 팀 프로젝트, 뭐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및 봉사활동, 실습이라든지 도전했던 경험이라든지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뭐 자기 분석이라든지 인턴 했던 경험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는 그 어떤 내용을 거기에 맞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 인재상에 맞게, 또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역량에 맞게 있는 경험을 찾아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작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지가 있는데 그 경험 스토리를 찾아보는 것이죠. 직무 역량이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 능력, 지식, 흥미, 성격, 가치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적인 마케팅 지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에 관련된 또 수행했던 경험이 어디에 있는지 요 내용 중에서 있으면 여기다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인재상은 도전, 글로벌 마인드, 협력, 열정, 창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 이런 그 인재상이 있으면 그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걸 발휘했던 성과가 있었던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경험만, 스토리는 쓰지 말고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그 경험의 상황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들을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나중에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났던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요걸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한번 같이 만들고 피드백 받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기법 첫 번째 간편 스토리 기법, 스타 기법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쓰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다. 내가 A 장애인 복지센터에 갔을 때 나는 이런 아이를 돌봐야 될 굉장히 뭐 교실이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과제 나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한 아이를 돌봐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ST가 되겠죠. 상황과 과업. 그래서 A 행동이죠. 액션. 구체적인 액션이에요. 그 문제가 되는 장애 아이를 나는 이런 하나 둘셋넷 다섯 첫째 둘째 셋째 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행한 행동을 쫙 쓴 다음에 이렇게 제가 행동을 취한 결과 아이의 태도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뭐 ST보다는 요 AR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행동을, 액션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면접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상황, 이런 단계별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 뭐 심층 면접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자, 어떤 과업이 있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걸 순서대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사실 그걸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성과를 못 냈던 거라고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위에 거는 500자 이내에 작성을 할 때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써보시고 이 스토리텔링 기법도 역시 그 위에는 뭐 5줄 정도 뭐 한 300자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500자 정도 500자 정도가 이제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데 또는 1000자 이상 쓸 때 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씁니다. 자, 요거는 약간 전 구체적으로 푸는 건데요. 첫 번째 두 가지 결론을 씁니다. 자, 이 결론은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사항을 그냥 위에다 올리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이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경험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뭐 민년도 미들미치 이게 아닙니다. 뭐
그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장소, 어디에서, 역할,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했고 거기에 집중한 일이 뭐고 집중한 이유는 뭐다. 요까지 쓰고 다음에 이제는 10번으로 넘어갑니다. 500자 정도면은 10번을 쓰는데, 자 그러면 배운 점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인성 역량인 거예요. 공통 역량. 회사의 인성 공통 역량이 뭐 희생심, 뭐 봉사심이라든지 뭐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어떤 그 서비스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 공통 역량 기업의 인재상을 배웠다고 하고, 11번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능력, 이거는 직무 역량, 직무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나왔죠. 그럼 그 경험과 직무의 능력 중에 관련이 될 만한 능력을 하나 붙여서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 또는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쓰면은 하나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데, 천자 이내 이렇게 쓰면 너무 길은 거예요. 도저히 안 나와. 그럴 때 9번이 들어가는 거죠. 경험에서 기억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갑니다. 글자 수가 많이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종합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자, 스토리텔링 실전인데요. 이런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돼요. 메모장에. 그래야 나중에 어떤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기소개서라든지 쓸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 자기 분석에서 흥미 분야에, 가장 자신이 높은 흥미 분야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여나간 흥미 영역에서 아마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에 몰입했던 거 있었을 거예요. 몰입, 막 미쳤던 일. 그런 것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이 아닐까.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이 있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또 지원한 직무에 관련 있는 그러한 분야의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량 중심 스토리인 것이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 있는 관련되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아까 스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 기법, 그걸로 한번 작성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일단 내용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런 열정에 대한 경험이 있나 없나, 있으면 그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그 장점을 가지고 한 경험. 근데 이 장점도 직무와 관련이 돼 있는 장점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과 또는 직무와 관련되어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으면 작성해 보자. 이제 자기 분석을 할 건데, 다중지능의 강점을 보시면서 그 직업과 관련된 성과를 이뤘던 경험을 찾는 것이 조금 수월합니다. 그냥 찾는 것보다. 그래도 일단 자기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있으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예, 조금 경험이 좀 나옵니까? 네, 그럼 세 번째, 이 성격 장단점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격 장단점은, 장점은 직무에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그 그걸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일했던, 성과를 냈던 경험, 스토리가 필요하고, 단점은 직무와 관련이 없던지 아니면 전혀 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단점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걸 단점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단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TI 검사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MBTI 검사에서 성격 성향들이 나오는데, 그 성격 성향으로 인해서 그 장점도 나올 수 있고 단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지금 어려우면은 그때 장단점을 한번 뽑아서 쓰는 작업을 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검사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성격을 장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장점으로 발휘한 경험을 간편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고, 직무에 좋거나 무관한 성격을 단점으로 쓰면서 이 단점 극복한 노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 요 가치관은 생활 신조라고도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고, 뭐 좌우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누구나 다 태어났다. 그건 누구나 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쓰면 바로 떨어지죠. 뭐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 어디? 강원도 대부분 물 좋고 산 좋아요. 뭐 이런 성장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나 다 경험하고 당연한 거는 성장 과정이 필요 없고, 그러면은 나만의 경험한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성장 과정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관 스토리텔링이 좀 괜찮고, 또 괜찮겠죠. 이런 가치관 스토리텔링은, 가치관 언제 생겨요? 신념 같은 건 대부분 어릴 적, 초중고등학교 때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현재 그 마음속에 간직한 가치관이 또는 신념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어떤 생활에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또는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에 실천하고 있고, 미래에도 실천할 것인가,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쭉 스토리텔링이 이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저런 경험을 통해 생겼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가치관이 우리 회사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어떤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근데 가치관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왜 살았지? 아무 의미 없어 하는 거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고, 왜 내가 행복했는지, 내가 왜 기뻤는지 그 이유를 끄집어내면은 그것이 가치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쓰는 거죠. 요즘은 이제 직무 적합성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직무 역량에 맞는, 직무 역량에 내 어떤 성격 특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는 직무에 적합한 이유가 되겠죠. 이거는 1분 자기소개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가치관, 그리고 직무 관련,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이 있으면 그것도 1분 자기소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딱 면접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5명 중에서 5명이 들어오면
4명은 잘 말 못해요. 어떤 한 명도 갱신이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나타나죠.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분 자기소개서. 자,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지능, 적성 등으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관련된 어떤 일의 경험으로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 보자라는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원은 어떤 일을 한번 보면 고장의 발견, 수리 장비의 유지, 신체적 강인함, 정직, 성실, 꼼꼼함, 책임과 진지성, 스트레스 감내성, 신뢰성. 이 중에 내가 어떤 경험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던 거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서 그 스토리로 만들면 됩니다. 아까 그 스토리텔링 틀에다 넣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기업의 목표,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이 뭘까? 이거는 지원 동기에도 활용하기도 하고 물론 1분 자기소개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목표나 비전 또는 인재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특성으로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한번 작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출 100억 돌파가 회사의 목표다, 비전이다 그러면 그 책임성, 도전정신, 봉사지도성 이거를 한번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매출 100억 돌파에 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은 뭘까? 나는 도전정신이 있어. 나는 어떤 리더십이 있고 또 친화력이 있어. 대인관계가 있어.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얘기할 때는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대인관계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겁니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은 직무의 역량 그리고 기업의 공통 역량, 인재상에 관련해서 나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활동했던 경험을 찾아서 이거를 아주 역량 중심 스토리로 바꿔 나가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작성 사례를 보면 직무 경험 스토리인데요. 대인관계 능력, 설득 능력, 책임감. 자, 이건 그냥 제가 한번 가상적으로 쓴 겁니다. 가상적으로 쓴 것보다는 제가 A사 총무부에서 이런 일을 했던 거를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써봤는데 여러분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사 총무부에서 6개월 동안의 인턴 경험 빠졌죠.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능력이 회사의 원가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문장의 결론입니다. 자, 6개월간 인턴 경험을 한 이유는 제가 희망하는 직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경험한 이유가 뭐야 그러면 용돈 벌려고요. 좀 없어 보이는 말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근사한 거를 쓰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장점인 것이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6개월간 언제 A회사 총무부에서 어디서 무엇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일은 사무실 3층 3개 층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비교 검토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이죠? 근데 여기서 집중한 일은 뭐예요?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좋게 잘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는 업체인데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사에서 이런 공사의 질을 높이면서 3,200만원 예산을 맞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면서 견적비가 5천만원 제시한 업체에 주목하고 공사비 협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집중한 일이 되겠죠. 그 이유는 낮은 견적을 낸 업체는 모두 재료가 좋지 않아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집중한 이유죠. 이건 사실은 제가 첫 직장 총무부에서 일할 때 저희가 사옥을 짓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임시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 이사간 곳 건물 3층을 얻었는데 3개층을 얻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됐어요. 또 전사는 전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7,500 받아가지고 제가 집행을 했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전산실 옮기고 설치하는 것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쪽에 그 한 3천 정도는 써야 되고 또 인테리어 공사가 최소 3,200 이상은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200 정도 써야 되는데 뭐 한 2천만 원 공사로 들어온 곳은 너무 단가가 재료가 안 좋고 뭐 밤나이트 막 이런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안 되고 또 7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 5천만 원 한 기업을 선택을 해서 그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협상으로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업체를 전화해서 갔어요. 가서 그 사장한테 저가 이 회사에 마음에 있는데 그 견적을 다시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견적을 내셨는지 한번 그 방식대로 함께 내봅시다라고 그랬더니 전체 면적 곱하기 회비당 얼마 단가 곱하기 로스 부분 10%를 했대요. 그래서 그 면적을 재보니까 그쪽에서 제시한 면적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적게 나온 거야. 걔들이 좀 더 과대 면적을 잡았던 거겠죠. 그래서 3,400인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아니 그 사장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견적을 냈고 로스 부분도 드렸고 3,400인데 그 회사의 어떤 전기 공사는 그 건물 관리실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빼면 전기 빼면 3,200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좀 잘 해주시면은 저희 사옥이 완성되면 저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업체 중에 하나로 추천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확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업체는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설득을 해서 3,2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공사도 성공적으로 해낸 결과로 일주일 휴가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이게 성과죠. 자, 그래서 전 비록 6개월간 짧은 인턴 직원이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게 배운 점이고 즉 인성 역량, 공통 역량이에요. 그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한 능력으로 직문 능력이 되겠죠.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과 능력은 앞으로 제가 도전하게 될 총무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통한 회사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회사나 직무에 대한 기여도죠. 그래서 이쪽 부분 배운 점, 공통 역량에 배운 점, 직무에 대한 배운 점, 회사나 직무에 대한 기여도. 요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살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가치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갖게 된 어릴 적 경험, 가치관이 뭐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 느낀 점, 현재 실천 사례, 미래의 다짐. 요거는 그 성장 과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일본 자기소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가치관 경험 만들기 사례를 보면은 그 장애인 가치관은 장애인 복지사, 즉 뭐 봉사하는 삶을 살자 이런 건데 자, 어릴 적 경험은 중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 심하게 다치셨는데 한 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극히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러한 장애인 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껴서 이렇게 복지사겠다 다짐을 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음지에 있는 그분들의 웃음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다짐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공공복지관을 장애인의 마음과 재활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은 자, 그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의 역량, 기업의 어떤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인재상에 관련된 나의 특성을 있는지 살펴보고 공통된 특성이 있으면 그거를 발휘했던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 여기까지가 이제는 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